4번 지문과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3번 지문과 관련해서 가장 이제 시험에서 기본 베이스가 되는 두 가지를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가 수평과 수직이라는 개념입니다. 수직과 수평 개념으로 봅니다. 우리가 평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평등은 크게 같은 것은 같게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다르게요. 이렇게 되거든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거 두 개를 평등이라 그래요. 그러면 같은 것은 같게 하는 것을 수직적 평등이라 그래요? 수평적 평등이라 그래요? 같은 것은 같게 하는 걸. 이걸 수평적 평등이라 그러고 이것을 기회균등이라 그래요. 오케이. 같은 것은 같게 하고 오케이. 수평적 평등이고 기회균등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기회는 같게 주죠. 그럼 무엇을 차별하겠다는 거야? 기회는 같게 하죠. 그럼 무엇을 차별하겠다? 결과를 차별하겠다는 거예요. 결과는 차별하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거 이제 같은 것은 같게 수평적 평등, 기회균등, 결과를 차별하는 건데 이 관점에서 있는 것이 인사행정에서 뭐예요? 이 관점에서 나온 게 인사행정. 첫 번째 뭐다? 실적주의. 인사행정에서는 말하면 이건 실적주의라고. 실적주의가 뭐예요? 실적주의가 수평적 기회균등하에 결과를 차별하잖아요. 기회는 균등하게 주고 결과를 차별해요. 점수가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하고 차별하잖아요. 합격 불합격 차별하잖아요. 이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게 재무행정 가면 뭐가 나와요? 재무행정 가면 성중립적이에요. 성중립. 성중립 예산이에요. 성중립. 이게 이제 재무행정 가면 성중립 예산입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럼 다른 것은 다르게잖아요. 이것을 뭐라 그래? 수직적 평등이라 그래요. 오케이.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게 수직적 평등. 그러면 이건 뭐예요? 결과를 평등하게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기는 뭐 다른 말이 없으니까 수직 평등인데 이건 이제 결과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평등하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서 결과를 평등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사행정에서 뭐가 있어요, 이게? 대표관리제잖아요. 그럼 예산에서는 뭐가 있죠? 성중립예산을 비판하고 나온 게 뭐예요? 성인지예산이죠. 성인지예산 제도가 이거예요. 다른 것은 다르게 한 게 성인지예산입니다. 됐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다시 봅시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쪽을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기회는 그러니까 시장의 논리가 뭐예요? 기회는 균등하게 주고 경쟁에 의사자는 거 아니야. 얘가 기회는 동등하게 주고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이쪽이 보수적 시각이에요. 오케이? 얘들이 자유주의 보수주의 시각이라고. 얘들이 자유주의 그럼 이쪽이 뭐한다? 보수 진보적 시각이 좀 들어있는 거죠. 이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게 뭐다? 진보적 시각이 좀 강하고 이쪽이 뭐한다? 보수적 시각이 강한 거죠. 그걸 지금 이렇게 연결해서 시험 문제 낸 거예요. 3번 질문은. 오케이? 됐죠? 그러면 이것만 알면 안 되고 이걸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아니까 요건 아니까 오케이? 이걸 두 개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여기 인사행정가 사고 이건 이제 예상가서 할 건데 이것만 가지고 한번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른 거이 뭐다는 걸 설명하고 가서 이제 해당 파트 가서 또 하게. 그럼 왜? 보안이 이거보다는 이걸 지금 더 그런 것 같아서 요건 그래도 대답을 하더니 이건 대답을 좀 못해서 그래요. 요거 갖고 할게요. 봐봐.
남성과 여성 또는 여성과 남성을 같다고 보는 거야. 같으니까 뭐한다? 같게 다루는 것을 성중립적 시각이라 그래요. 오케이? 같다고 보는 거야, 얘들은. 그러면 얘들은 같다고 보니까 뭘 평등이라고 보냐면 다중이용시설이죠. 다중이용시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그러니까 기차역이나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데 화장실이야, 화장실. 가장 이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 화장실이야. 나 강사야, 교수야, 강사야. 강사는 자기가 이해 절대 안 만들어. 왜? 출제자가 아니니까. 수많은 논문과 수많은 행정학 교수들 책을 보고 가장 여러분 이해하기 편한 걸 내가 빌려다가 쓰는 거야. 빌려다가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내가 책 훨씬 많이 사요. 책 훨씬 많이 사요. 왜? 교수님들 책은 여러 권이거든요. 수험서는 깔랑 몇 권 없지만. 봅시다. 그러면 성중립적 시각은 남성과 여성을 뭐한다? 같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을 만들 때 여기도 10억을 투자해서 화장실을 만들었어. 여기도 10억을 투자해서 만들었어. 이걸 남녀 평등이라고 그러는 거야. 했죠? 뭐 결과를 봐봐. 결과를 보면 남자 화장실 앞엔 줄을 서야 안 서요? 줄 안 서잖아요. 여자 화장실 앞엔 줄을 서요. 오케이? 그럼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중립은 오케이? 여기까지만 보는 거야. 그러면 성인지에서는 다른 것은 다르게야. 남성과 여성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한다? 이걸 비판하고 나온 거야. 이건 불평등이라고 그러는 거야. 다르니까 다르게 하란 말이야. 다르니까 뭐예요? 남성 10억이면 30억을 투자해서 3개는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다르니까 다르게 했죠? 결과는 둘 다 줄 안 서요. 이거 아니 이게 줄을 안 선다는 뜻이다. 둘 다 줄을 안 쓰니까 결과 같잖아요. 이걸 결과의 평등이라 그래요. 이걸 맞잖아요. 둘 다 줄을 안 섰잖아요. 이걸 결과의 평등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는 같다고 봤죠? 같으니까 똑같이 했죠. 이걸 뭐예요? 수평적 평등. 결과는 차별이요. 이해가 되셔야 돼? 그러면 성인지에서는 이걸 비판하고 나오고 이건 불평등이야. 성중립은 이게 평등이고 성인지는 이건 불평등이고 이게 평등이라는 거예요. 결과가 평등한 거 평등. 오케이? 그것이 바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같게. 결과의 평등이냐 기회균등이냐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그러면 첫 번째 했어 이거? 했다? 두 번째가 있죠. 보수와 진보를 다루고 갑니다. 보수와 진보를 다루고 가는데 이쪽을 지울게요. 이거 지워도 되죠? 나중에 또 할 테니까. 일반적으로 군무원 기출문제 패턴에다가 플러스 알파 하나만 더 할 겁니다.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행정직 7급에서 자주 나오는 건데 한 번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만 더 할 겁니다. 보수나 진보는 첫 번째 뭐예요? 자유의 개념이 달라요. 얘는 소극적인 자유예요. 얘는 적극적인 자유예요. 그럼 들어봐. 자유는 누가 주체가 누구예요? 국민들이야. 그러면 소극과 적극의 주체는 누구예요? 국가야. 국가가 소극적으로 하고 국민들이 자유를 누리는 거고 국가가 적극적인 행위를 하고 국민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극적 자유는 뭐예요? 국가로부터 자유잖아요. 국가는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소극의 주체는 국가야. 국가는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 자유죠. 이 소극적 자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신체의 자유예요. 신체의 자유.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자유롭게 활동할게. 두 번째가 재산권 행사의 자유예요. 진보와 보수는 신체를 갖고 다루는 게 아니라 재산권을 갖고 다루죠. 보수는 뭐 한다? 내가 내 재산 시장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전 국가는 가만히 계세요. 소극적으로 이거예요. 그러면 진보의 자유는 적극적인 거예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자유예요.
오케이.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헌법 사회권이라 그래요. 헌법 34조 인간다운 삶부터를 이제 이 자유라 그러죠. 오케이. 가만히 있지 말고 국가 당신들 가만히 있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 나 굶어 죽게 생겼어. 나의 인간다운 삶 좀 보장해줘. 지금 많은 소상공인들이 요구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적극적인 자유예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야. 그래서 뭐 한다? 나의 자유를 좀 보장해달라는 거죠. 어떤 자유? 인간다운 삶의 자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인간이야. 인간. 여기에 보수의 인간은 뭐예요? 합리적 경제인. 다른 말로 하면 시장의 인간관이야. 시장의 인간관. 합리적 경제인. 그럼 여기는 인간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거죠. 인간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합리적 경제 인간 그러면 시장이죠. 시장은 우수해요. 확고하게 우수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진보에는 시장의 잠재력을 인정한다 안 한다? 잠재력 인정해. 뭣도 인정해? 한계도 인정해. 오케이? 그럼 뭐 시장이 우수하죠? 그럼 반대로 하면 정부를 불신한다는 거야. 시장이 우수하죠? 정부는 불신하죠. 그러니까 정부 개입을 찬성해 반대. 정부 개입을 반대해요. 그러니까 각종 정책을 폐지하라 그러는 거예요. 규제 정책도 폐지하고 재분배 정책도 폐지하고 오케이? 그럼 여기는 뭐예요? 잠재력 인정하지만 한계도 인정하니까 정부 개입을 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규제 정책도 찬성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찬성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군번 구금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내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 전에 행정직 7급 시험에서 자주 나왔던 게 낙태야, 낙태. 낙태를 가지고 진보와 보수를 구별하는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제 낙태를 내가 갖고 이야기하겠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 투쟁에서 하나 나온 게 낙태거든요. 우리만 그런 거 아니야. 남미는 난리야 지금. 남미. 난리죠? 남미가 캐톨릭 국가예요. 캐톨릭 국가는 뭐예요? 종교적으로 낙태를 허용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한다? 아르헨티나가 낙태를 허용했어요. 그건 진보와 보수 간에 치열한 다툼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뭐 한다? 최근에 낙태를 헌법 불합치 결정했죠. 낙태를 금지시키는 걸.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예요. 같은 거죠. 그러면 이 낙태 자체가 중요해. 옛날에 자주 냈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이쪽은 낙태를 허용해 반대. 이쪽은 낙태를 반대해요. 이쪽은 낙태를 찬성해요. 보수가 낙태를 반대하는 거야? 진보가 낙태를 찬성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걸 이렇게 시험 문제 안 내요. 낙태를 반대 찬성 이렇게 간단하게 내는 게 아니라 단 한 번도 예의 없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내요. 낙태에 대한 공권력 행사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내요. 잘 봐. 어디가 찬성이고 어디가 반대야? 낙태에 대한 공권력 행사를 찬성하는 데가 어디야? 그렇지? 네가 3초 후에 답할 건데 보수를 반대하잖아요. 낙태를 반대하잖아요. 반대한다는 말은 낙태에 대해서 공권력을 행사해서 처벌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쪽이 공권력 행사를 찬성하는 거야. 그럼 이쪽은 공권력 행사를 반대해요. 낙태에 대해서 공권력 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서 하게? 각자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기가 알아서 하게. 이렇게 내는 거예요. 낙태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시험 문제에 질문을 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각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반대한다? 낙태에 대해서 공권력 행사를 찬성하는 것은 공권력을 행사하란 말이야. 그 말은 금지시키란 말이야. 낙태에서 공권력 행사를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럼 뭐 한다? 낙태를 찬성하겠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쪽이 낙태에 대해서 공권력 행사를 찬성하는 쪽이고 이쪽이 반대하는 쪽이. 이거 작년까지는 제가 7급 학생들한테만 수업을 했어요. 올해는 이제 9급까지 다 해요. 물론 군문 9급도 다 해요. 왜 그러냐? 최근에 굉장히 논란이 됐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이제 불합치 결정도 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게 아주 지금 논란이 되거든요. 진보와 보수 간에 이념 갈등이 막 생기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점이 과거의 기출문제 패턴대로 이렇게 질문도 나올 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 현대행정의 이해에서 시장 실패부터 봅니다. 이 점 보게요. 시장 실패, 규제, 정부 실패 민영화죠. 이 흐름이죠. 시장이 실패하니까 정부가 개입하죠. 규제로. 규제가 실패하니까 정부 실패죠. 맞잖아요. 규제가 실패하면 정부 실패죠. 그러니까 민영화하는 거죠. 이 일련의 흐름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데 난이도 한번 보고 갑시다. 이렇게 돼요. 굳이 난이도를 이 영역에서만 따지면, 이 영역에서. 그럼 A와 하네, 하야. 그 말은 군문 시험에 이 두 개는 어렵게 안 나온다는 거야. 아주 쉽게 나와요. 가장 기초로만 내요. 그럼 얘는 좀 변형도 돼요. 그래서 다른 분야보다 난이도가 상이라는 게 아니라 이 흐름에서는 얘가 상이라고. 이 흐름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중으로 나오죠. 그래서 순서대로 해가는 겁니다. 순서대로 해갑니다. 봅시다. 시장 실패 원인과 그 대응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공공재는 비배제성에 의한 무임승차로 인해 부족해진 이 문제 해결 방안, 조세로 재원을 국가가 제공하는 거죠. 공공재는 무임승차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규모의 경제로 인한 자연 독점은 공기업이 공급합니다. 맞아요, 틀려? 맞죠? 공유 자원의 문제는 소유권의 설정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X 비효율성이 발생할 경우 민영화와 규제 완화로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지문 하나하나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정말 답은 난이도 하 중에서도 하예요. 답 몇 번이요? 4번이지. 왜 4번이요? 시장 실패를 물어봤잖아. 근데 얘는 정부 실패잖아요. 하나하나를 분석하자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쪽의 분야가 군무원 시험에서 굉장히 독특해요. 시장 실패에서. 지문 하나하나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답은 너무 쉽게 줘요, 항상. X비율생 시장 실패 아니잖아요. 정부 실패잖아요. 그러면 답은 4번이에요. 이런 패턴을 내요, 군무원이. 그러니까 제가 난이도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하로 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하나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봅시다. 왜? 그래야지 난이도 중도 해결하는 거니까. 공공재는 비배제성에 의한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맞죠? 이게 공공재죠? 공공재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집합재, 여기 요금제, 여기 공유제, 여기 민간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이제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뭐예요? 직접 공급하고 비용은 세금으로 조달하는 거죠. 규모의 경제로는 자연독점 여기죠. 이쪽이 규모의 경제, 자연독점. 봐봐요. 규모의 경제 뜻이 뭐예요? 규모의 경제 뜻. 뭐 어렵게 경제하기는 어렵게 하지. 뭐 고정비용은 일정한데 고정비용이 가닥에 들어갔을 때 에버리지 비용이 뭐다. 가변 비용이 늘어날 때마다 뭐 에버리지 코스트가 딱 줄어든다. 아이고 뭐 그걸 왜 해? 그냥 행정학답게 하면 되는 거지. 맞잖아요. 행정학은 뭐예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경제적이다. 규모가 커진다는 건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른 말로 대량 생산으로 갈수록 경제적이란 말이 비용이 적게 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대량 생산할수록 비용이 적어요.
그러니까 먼저 대량 생산 체제로 간 놈이 무조건 이기는 거야. 왜? 후발주자가 못 들어오니까. 왜? 먼저 대량 생산한 놈이 가격을 확 내려놓고 있으니까. 비용이 적다면 가격을 내렸단 말이에요.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독점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케이? 이 자연 독점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전기라니까? 그러니까 한국전력공사라는 공기업을 통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맞죠? 공유자원의 문제, 소유권 설정. 이게 공유주의 비극이죠? 공유주의 비극이죠? 왜 생겨요? 비배주성과 경합성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좀 글씨를 잘 써야 되는데 왜 그럴까? 여기 공유주의 비극, 비배주성과 잘 쓸게. 이게 이제 공유제예요. 그러면 공유제는 왜 시장이 실패해요? 지금 그랬죠. 3초 내에 지가하지 왜 5초를 기다려? 공유제 비극이 생기니까 시장이 실패하는 겁니다. 맞죠? 뭐 공유제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공짜가 아니게끔 바꿔주는 걸 사유재산권의 설정이죠. 경합하니까 오케이? 사용량을 제한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차근차근하게 이 공유제 비극은 별도로 정리를 할 겁니다. 지금 쬐끈하게 쓸게요. 등치는 큰데 사익이 공익으로 연결돼야 되죠. 뭐에 의해서? 경제학에서는 가격이라 그래. 행정학 가격이란 말 안 해. 뭐라 그래? 경쟁. 시장의 자원 배분 방식인 경쟁에 의해서 사익이 공익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게 시장이 우수한 거예요. 이 메커니즘 다 아시죠? 시장의 인간은 공익 절대 추구 안 해요. 사익만 추구하지. 여기 봐요. A 커피숍, B 커피숍, C 커피숍이 있습니다. 커피숍 3개가 있어요. 여기 1,000원, 1,500원, 2,000원. 서로 경쟁하면서 팔고 있죠. 여기 여러분들 있죠. 여러분 A 커피숍과 B 커피숍과 C 커피숍과 A 갈 거 아니에요. A. 왜? 내 이익에 맡기든가. 근데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쌤, 싼 게 내 경험상 싼 거 가면 별로 안 좋아. 좀 돈 더 주더라 여기 갈 거야. 또는 뭐예요? 쌤, 여기 양이 많아. 나 여기 갈 거야. 양이 많냐 적냐, 맛이 내 입맛에 맞느냐 틀리냐가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기록된 게 없잖아요. 사회학은요 대전제가 뭐냐면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고 주어진 변수만 갖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공부 양에 비해서 행정학 점수가 유달리 안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변수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주어진 지문만 갖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선생님 이런 경우에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 난 답이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 써져 있는 것만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니까. 사회과학의 문제는 반드시 어떤 것이 대전제가 되느냐,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는 걸 깔고 문제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한다고? 맛이 있느냐 없느냐, 양이 있느냐 없느냐, 와이파이가 잘 터지냐 안 터지냐는 것은 물어서는 안 돼.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고 주어진 변수만 갖고 선택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학 문제를 풀 때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만들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정말 많아. 질문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중에서 너무 많아. 그러면 그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부 양에 비해서 점수가 안 나와. 정말 안 돼? 주어진 것만 갖고 풀어야지. 자기가 만들어내면 안 돼, 속으로? 분명히 있어. 내적이 있으면 분명히 있어. 그럼 내가 문제 만들지 말고, 그 말은 뭐냐면 주어진 것만 갖고 풀으라는 뜻이야, 그게. 안타까워요. 공부 안 한 사람이 점수 안 나오면 그건 당연한 건데 안타깝잖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점수가 안 나와? 다 그 이유가 그거예요.
응? 혼자 막 고민하고 만들어내. 왜 고민을 뭐 평상시 고민 안 하면서 왜 문제 풀 때만 고민하냐고. 주어진 것만. 무조건 여기로 가는 거야. 왜 다른 모든 조건 일정하니까. 그게 나의 이익이죠. 얘들도 경쟁하죠. 경쟁하죠. 내려야죠. 안 그러면 망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해를 했을 뿐이야. 근데 경쟁을 하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커피 한 잔을 1,000원에 공급하는 거야. 이게 이제 공익으로 연결됐다는 거야. 근데 이게 깨져버린 걸 뭐라 그래? 공유주의 비극이라 그래요. 사익이 공유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사익이 전체를 공멸시키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 나오면 좋죠. 근데 말을 바꿔서 내. 출제할 때 말을 바꾼다고. 사익의 동의어가 뭐예요? 이런 문제 많이 봤을 건데 사익의 동의어가 뭐예요? 개인의 합리성이라네. 사익의 동의어가 개인의 합리성입니다. 공익의 동의어가 뭐예요? 집단의 합리성이에요. 이걸 공유주의 비극이라고 그래요. 사익이 공유로 연결되지 않는 거. 개인의 합리성이 집단으로 합리성으로 연결되지 않은 겁니다. 이것보다는 이렇게 내는 게 훨씬 많은데? 말을 바꿔서 내는 게? 오케이? 됐죠? 그럼 봅시다. 그러면 이런 공유주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한다? 요걸 막아야죠. 공짜가 아니게 만들어줘야죠. 그걸 말하래? 사유재산권을 설정한다 그래. 오케이. 사유재산권을 설정. 오케이. 누가? 하딘이? 다 씁시다. 하딘이 원칙이 뭐다? 사유재산권을 설정하면 뭐예요? 과다하게 소비 안 할 거 아니야. 두 번째가 뭐예요? 예의적으로 뭐 한다? 규제죠, 규제. 어떤 규제? 사용량을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오케이. 여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오스트롬이 공유주의 비극을 넘어서 다른 걸 제시하는데 그건 안 다뤄요. 안 다뤄. 공유주의 비극을 넘어서는 아직 행정직 7급에서도 출제가 안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합니다. 오케이? 시험이 필요한 만큼 하고. 공유주의 비극을 넘어서 오스트롬이 제시한 것은 우리가 동형 정도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다루지 않습니다. 왜? 지금까지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다룹니다. 최소한 7급에서도 한두 번 출제가 돼야지 뭐 다루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 거기서도 안 나온 거 우리가 다룬다는 것은 필요성에서 좀 떨어져요. 그래서 다루지 않고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원칙이 이거고 예의적으로 규제한다. 끝. 맞죠? 맞죠? 그다음 3호 문제. 아니 이 자체가 이제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실패니까 답이었는데 그걸 제외하고 X 비효율성으로 발생한 거 민영화 규제 하나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 이 지문은 맞아요. 왜 X 비효율성이 나타나요? 독점이기 때문에 나타나잖아요. 독점이기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민영화나 규제 하나는 경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경쟁으로서 극복할 수 있죠. 이 지문은 맞는데 문제와 관련해서는 틀린 거죠. 문제는 시장 실패인데 얘는 정부 실패라 틀린 겁니다. 됐죠? 정부 실패도 다시 한번 봅시다. 2번 갑시다. 시장 실패 원인은 옳지 않은 거죠. 맞죠? 시장 실패. 공공재 시장 실패. 시장 실패. 정보의 비대칭성 나온 시장 실패 두 개가 뭐예요? 거기까지는 알고 와야죠. 역선택과 도덕적이에요. 여기까지. 내부성은 정부 실패입니다. 내부성의 동의어가 뭐예요? 내부성의 동의어는 사적 목표. 정치인이나 관료가 개인들의 사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내부성이라고 합니다. 됐죠? 어쩔 때는 내부성이라 나오고 어쩔 때는 사적 목표 설정이라고도 나옵니다. 동의어를 알고 계시면 되고 답 2번이죠. 3번 갑시다.
시장지표 원인으로 오른 것만을 모두 고르라는 거. 공공재 시장지표입니다. 예부효과 시장지표입니다. 불안정 경쟁 시장지표입니다. 끝. 경합성과 배제성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제약은 뭐예요? 시장재 민간재죠. 넘어가요. 5번 갑시다. 공공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공유제는 공유제 비극으로 과잉 소비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규제가 필요하다.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요금제는 시장에서 공급될 수 있지만 자연 독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가치제는 무임승차자가 발생할 수 있다. 다 몇 번로 하실 건가요? 4번이 답이잖아요. 봅시다. 당연히 공유제는 공유제 비극으로 과잉 소비가 되는 거죠. 과다한 사익 추구행위가 전체를 공멸한다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며 학원 화장실에 화장지가 먼저 떨어져. 여러분 가정집에 화장실에 화장지가 먼저 떨어져요. 학원 안 떨어지던데 아니 직원이 보충해 주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직원이 보충 안 해주면 이거 오전을 못 가. 그래, 내게 아니니까 공짜니까 나도 과다하게 여러분도 과다하게 다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멸이야. 오후부터는 화장실 사용 못해. 그게 공유제 비극이잖아요. 과잉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제는 공유제 비극으로 과잉 소비 문제가 발생하므로 규제가 필요합니다. 사용량을 제한하는 규제죠.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무임승차 맞죠? 요금제는 시장에서 공급될 수 있지만 자연 독점,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서 자연 독점으로 갑니다. 가치제는 무임승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번 가치제는 민간제다, 공공제다. 아니 이건 침묵하지 뭐. 이건 말을 해봐. 가치제는 공공제, 민간제. 민간제죠. 가치제 얘가 뭐예요? 좀 봅시다. 그 정리해요. 아니 아는 사람은 하지 말고 복습하는 거. 모르는 사람은. 이게 민간제인데 민간제 중에서 일부가 가치제고 일부가 비가치제예요. 나머지는 중립제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시험에 나오는 거지 얘는 안 나와요. 근데 봐봐. 비가치제를 알아야지 가치제를 빨리 이해를 하는 거야. 비가치제 내가 쓸 테니까 놔두고. 그러면 비가치제가 뭐냐면 술, 담배, 마약이 비가치제예요. 그러면 비가치,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술, 담배 19세 미만 구매가 안 되죠. 마약은 소지하는 순간 처벌하죠. 오케이?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야. 그럼 반대가 바로 가치제야. 오케이? 뭐 한다?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오케이. 정부가 개입하는 거야. 이것을 이제 가치제야.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이건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고, 가치제는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뭐예요? 의료 서비스. 그럼 교육 서비스. 그럼 문화 서비스예요. 가치제, 민간제, 공공제예요. 민간제라니까. 민간제 중에 하나라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 이게 자꾸 공공제로 착각을 하냐면, 선생님 나 고등학교 때 교육은 공공제라 배웠는데 그건 고등학교 사회고, 그럼 그냥 뭐예요? 공적인 성격이 있으면 그냥 다 공공제라 그런 게 고등학교고, 여러분 과거 시험이요. 과거 시험. 정확하게 변수로 사는 거예요. 변수. 얘는 민간제인데 가치제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공공제로 착각을 하는 거야. 가치제를 공공제로 하면 한 문제 틀려. 민간제야?
그러면 의료 서비스가 어떻게 공공재, 의사가 공짜로 해요? 의사는 돈을 받아요. 환자한테도 돈을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돈을 받아요. 뉴스도 많이 봤잖아요. 허위 청구액을 더 받아가는 의사도 많아요.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뭐예요? 정부가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책으로 개입해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일정한 환자가 부담하는 것만 내면 가서 의료 서비스를 받으라고 돼 있잖아요. 정부가 정책으로 개입되어 있는 거지 공짜가 아니에요. 두 번째, 교육 서비스가 무슨 아니에요. 정부가 확대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나라는 초등학교만 의무교육이었어요. 공공재에서 처음부터 다 의무교육이었어야지. 그러다가 정부의 재정력이 더 커지니까 더 개입을 해서 중학교까지. 그 다음에 재정력이 커지니까 더 개입해서 뭐예요? 고3, 그 다음에 고2, 이제 고1까지 의무교육이 된 거죠. 고등학교 의무교육은 고3부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요? 혜택을 받고 졸업을 해야 되니까. 전 지금 타죠? 저는 의무교육 대상자 아니었죠, 고등학교 때. 맞잖아요. 지금 의무교육 대상이에요. 그럼 좀 더 늦게 태어나지.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만 의무교육이었어요. 중학교 때는 등록금 냈어요. 다. 사람 그런 거. 그럼 대학은 국가장학금 정책으로 개입되어 있잖아요. 국가장학금 정책으로 국가가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국가가 개입되어 있으니까 이게 마치 뭐처럼 느낀 거예요? 공공재처럼 느끼는 거지. 이거 민간재입니다. 민간재예요, 민간재. 그럼 이거 중립재고, 민간재 중에서 중립재. 가치제도 아니고 비가치제도 아니고. 그러면 가치제는 원정적 간섭주의에서 소비자 주권이 침해됩니다. 오케이. 들어요. 1, 2, 더 1, 2, 3 전부 다 기출문제 지문을 제가 제2해석해서 써놓은 겁니다. 오케이. 왜? 지금 거창하게 학문적인 걸 논해야 할 수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시험 공부니까 시험에 나오는 용어로 제가 제2해석해서 써드린 거고. 들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기출문제 용어 그대로 쓰려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온정이라는 뜻이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온정이라네. 그러니까 국가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의 소비 패턴에 개입하는 거야. 간섭하는 거야. 그래서 소비자 주권이 침해돼. 그럼 소비자 주권이 뭐예요? 소비자 주권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선호한 대로 선택하는 게 소비자 주권이에요.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술하고 밥이 있어요. 근데 고등학생이 더 선호한 건 술이야. 그럼 소비자 주권이 뭐예요? 술을 선택해서 먹는 것이 소비자 주권이에요. 자기가 선호하는 걸 선택하는 게 소비자 주권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고등학교에서 좀 요것들 있죠? 그것들이 좀 이제 배웠어 어디에서? 그럼 뭐라 그래? 국가가 자신의 소비자 주권을 침해한다고 막 그런단 말이야. 헌법소원을 내야 된다. 혼나 그러다가 헌법소원 내봐야 헌법재판소가 오지 말라고 그래. 아니 내가 그 말 들었어요. 내가 속으로 쟤네들은 공부 좀 하는 모양이네. 하는 모양이네. 그래서 국가 개입하잖아. 소비자 주권을 침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이 3번 질문을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소비자 주권을 뭐라고 생각해?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소비자 주권은 자기의 선호대로 선택하는 걸 소비자 주권이라고 그럽니다. 오케이? 담배가 좋은 사람은 담배를 선택해서 피우는 게 소비자 주권이에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선택해서 구매하는 게 소비자 주권이고, 오케이? 또 국가가 못하게 하잖아요. 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섭하는 겁니다. 끝. 근데 왜 4번이 틀렸어? 가치는 기본적으로 민간재인데 무슨 뭐 공짜예요. 돈 내야지. 민간재는 돈을 내야 돼요. 공짜가 아니에요. 무임사 뜻이 뭔지 알죠? 공짜.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6번. 비경합성과 배제성을 동시에 갖는 제어가 뭐야? 이런 것은 시간을 끌면 실패하는 거야. 비경합 배제.
배제선대 비강. 요금제잖아, 요금제. 빨리 풀어야죠, 빨리.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규제 갑시다. 다음 개념에 가장 가까운 것. 근데 참 이게 안타깝더라고. 제가 이제 군무원 쪽 요거 기출 문제를 이게 교재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참. 내 출판사 내 담당하신 직원분이 나를 혼냈습니다. 왜 혼내? 그 1번 문제 그 바꾼 거 있잖아요. 그 내가 의도적으로 좀 바꿔달라 그랬거든요. 야, 그랬더니 내가 그 말을 해줘서 아까 쉬는 시간에 걔가 내가 바꿔 아니 1문제부터 그러면 책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안 된다니까 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좀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바꿔. 내가 수업 시간 바꾸라 그럴게. 전화가 딱 왔어. 학생들 반응이 어땠어요? 안 좋았어. 그러니까 엄청 나를 혼냈습니다. 그 여직원분이 내 책 담당하는 여직원 보라고 선생님 앞으로 내 말 들어. 그 의도적으로 틀리게 하면 큰일 나. 선생님 의도적인데 자기는 의도가 아니대. 위에서 봤을 때 너는 실수한 거대. 그래서 미안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내 책 담당하신 분이 있어요. 다 있어요. 자기 책을 담당하신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친해요. 학원 선생하고 책을 담당하는 출판사 직원분을 끊임없이 연락을 하잖아요. 직원분은 원고 빨리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는 출판사 직원분은 원고 빨리 주세요. 그 말밖에 할 줄 모르는 줄 알았어요. 전화만 하면 원고 빨리 주세요. 원고 빨리 주세요. 왜? 그쪽은 빨리 해야 되는데 선생님 빨리 안 넘기니까. 왜 안 넘겨요? 안 넘기고 싶어서 안 넘기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가 덜 됐으니까 안 넘기는 거고. 그러면서 그분이 여러분한테 전해주라 그랬어요. 선생님은 사과를 안 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여러분한테 사과를 한다고. 나 진짜 말했습니다. 확인하러 올 수도 있어요. 진짜 일을 열심히 하거든요. 열정이 너무 좋아요. 일에 대한 열정. 진짜 확인하러 올 수도 있어. 내가 사과했어? 어떤 분이 와갖고 1번 문제 1번 이론은 잘못된 거 선생님이 사과했나요? 그럼 사과했다 그래야 돼? 진짜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시거든요, 그분. 다음 개념에 죄송합니다. 말했던 거예요. 이 군무원 기출 문제가 규제가 너무 빈약해요. 이 규제 영역이 너무 빈약하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 규제 영역에 대해서만 쭉 이렇게 문제를 정리해서 난이도 상, 중, 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인물을 드릴 겁니다. 언제? 내일 아니야? 다음 주에 드릴 겁니다. 오케이? 다음 주에 저기다 놔둘 거예요, 제가. 근데 이해가 되시죠? 저 옆에다 놔둘 거니까 제가 이제 해설도 달 거예요. 달아놨는데 풀어보시고 저한테 질문하러 오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아마 질문 안 해도 될걸요? 해설 제가 최대한 자세히 달아서 올려놓을게요.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일단 좀 아쉽지만 우리 기출문제니까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문제 정도만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규제를 줄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규제란 한 번 생기면 그 필요성이나 원인이 사라진 뒤에도 쉽게 없어지지 않고 규제가 규제를 낳는 악순환이 되기 쉽습니다. 이걸 말하래 타러베이브 이펙트입니다. 오케이. 다른 말로 끈끈이 인형 효과, 토끼 인형 효과입니다. 반드시 요거를 외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끈끈이 효과에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재밌는 표현이고 끈끈이 효과 중에서 뭐가 있냐면 지방 정부의 재정을 설명할 때 한 것도 뭐예요? 플라이 페이퍼 이펙트라는 효과라고 했어요. 안 들어봐서 한 번도? 플라이 페이퍼 이펙트도 끈끈이 효과라고 해서 그래요. 우리나라 행정학 교수님들이 플라이 페이퍼 이펙트가 원래 더 중요한 개념이에요. 플라이 페이퍼 이펙트가.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개념이니까 시험에는 출제가 안 되고 있는 건데 플라이 페이퍼 이펙트는 듣기만 들어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을 받잖아요. 지방정부가. 국고보조금을 받을 때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국고보조금 일부를 부담해야 돼? 그러면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내가 돈이 안 되잖아. 그러면 돈을 꼬아. 괜히 말했다. 국고보조금 알잖아요. 국고보조금은 정부가 일정한 비율만 줘요. 나머지 비율은 지방정부가 충당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 국고보조금을 받고 싶어. 그러면 이 비율을 내가 충당할 능력이 안 돼. 그럼 이 비율을 충당해 돈을 꼬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국고보조금에서 뭐 꼬운 돈 대비 자체적으로 부담한 비율, 이걸 연구하는 게 프라이페이퍼 이펙트라고 그래요, 이걸. 그게 원래 더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고난이도 영역이니까 이제 구급 수준이 아예 다루질 않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요걸 이렇게 가야 돼. 혹시나 모르니까 우리한테 말하는 게 규제의 악순환, 오케이? 끈끈이는 타르베이브 이펙트라는 거예요. 프라이페이퍼 이펙트가 아니라 이건 뭐 다 알는 거죠. 이거 재밌는 표현이니까 규제의 악순환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타르베이브 이펙트입니다. 오케이? 요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요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영어 원문으로 알고 가야 된다고. 오케이?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프라이페이퍼 이펙트도 끈끈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됐죠? 8번 문제 봅니다. 다음 보기에 제시된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에서 기업가적 정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는 겁니다. 이거 풀기 전에 여기 좀 봐요. 뒷말에서 소수에게 집중, 다수에게 분산. 이거 뺍시다. 그냥 소수, 다수. 비용. 소수에게 집중, 다수에게 분산. 진짜 부르라는 뜻이에요. 여기 뭐예요? 비용은 소수, 편익은 다수. 여기 됐죠? (10분) 후에 볼 건데 숙제입니다. 10분 동안 내가 아는 얘들을 다 쓰라고. 여러분들 아는 얘들을 다 쓰라는 겁니다. 오케이? 책 보지 말고. 오케이? 그럼 뭐냐면 지금까지 나온 기출문제 얘들을 다 써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됐죠? 10분 후에 봅시다.